다음은 소설 흐름에 따른 장면이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먼저 1번 장면은 점순이와 혼례를 시켜준다는 장인의 말에 3년 7개월 동안 변변한 대가도 없이 나아가 머슴처럼 일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번 장면은 점순이가 소극적인 나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성례를 재촉하려고 충동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번은 장인이 성례를 미루자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나가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 깨병을 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4번은 올해 가을에는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장인이 나를 달래면서 뒷골에 콩밭을 갈라고 등을 두들겨주는 장면이고, 마지막 5번 그림은 장인과 나의 싸움에서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자 넋이 나간 채로 장인에게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소설의 구성상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와야 할 사건이 4번 사건이죠. 올해 가을에는 성례시켜주겠다고 장인이 나를 달래면서 뒷골 콩밭 갈라고 등을 두들겨주는 이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와야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와야 할 4번 사건이 5번 사건보다 먼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의 구성은 작품의 짜임새를 말합니다. 흔히 플롯이라고도 하는데, 현실의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순차적인 배열인데 소설의 플롯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구성을 했었지만, 이제 현대 소설에 오면서 소설에서의 플롯은 작가가 재구성한 사건의 인과적이며 미적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2번 주요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순박하고 어리숙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성격은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것은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엉큼한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의문스럽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교활하고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점순이의 성격은 적극적이고 당돌하고 야무지다, 이런 성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표 학습입니다. 1번, 이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갈등을 파악해보자. 소설에서 인물 간의 갈등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와 장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 그리고 그 양상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나와 점순이의 성례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갈등의 양상은 성례를 시켜달라고 나는 지금 계속 조르고 있죠. 그런데 장인은 어떻게 해서든 성례를 미루고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나와 장인의 갈등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갈등의 양상이라고 하면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 등장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죠. 외적 갈등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우리 오늘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본봄에서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일 수 있죠.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개인과 사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삶과 사회 윤리 또는 제도, 사회 구조와의 갈등.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배우셨을 텐데, 거기서 보면 오키 엄마가 사랑손님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봉건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운명에 따라 좌우되는 데에서 오는 갈등, 개인과 자연 간의 갈등은 자연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나와 장인 사이에서 점순이의 태도를 한번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숙해서 사실 점순이가 계속 내 편을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순이가 나를 충동질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점순이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나를 대하는 점순이의 태도는 소극적인 나에게 불만을 드러내면서 성례를 재촉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고, 반면에 또 장인에게는 나와 장인이 싸움을 했을 때 장인의 편을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이 작품에서 배경이 묘사된 부분이다. 배경의 역할.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일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의 마음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서 마음이 들떴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이 이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봄의 느낌, 봄의 정서가 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 이성 간의 가슴 설레는 사랑의 감정이 샘솟게 하는, 이 설레이는 마음이 막 샘솟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해보자. 서술자를 어리숙한 나로 설정을 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입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술자 나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리숙하고 우스꽝스럽게 사건을 전달하게 되죠. 자, 이것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독자는 그런 나에게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갖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즉, 해학적인 요소, 따뜻한 웃음을 유발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을 찾아보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된 표현, 그리고 비속어가 사용된 표현, 비유적 표현, 이런 부분들이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난 사람이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 알았지. 그래서 무럭무럭, 이런 음성 상징어가 사용된 표현들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펄펄, 꾸벅꾸벅, 푹푹, 물컹물컹. 이걸 말고도 많이 나오니까 교과서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비속어가 사용된 표현들, 이 대가리를 까놀 자식, 재미, 키도, 장인님도 눈가리, 이런 비속어가 사용된 부분들이 있었죠. 비유적인 표현, 호박게 같아야,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참 감참해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용학습입니다. 이 부분은 시점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글이 나와 있는데, 이 학생글에는 지금 나라는 말 대신에 이 나를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작중인물이 아니라 서술자가 외부에 있다라는 거죠. 본봄과 윗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위치를 파악해보자. 본봄에서의 서술자는 작품 안의 주인공인 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그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 즉 외부 관찰자가 이 글의 서술자가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두 글의 서술사의 특징을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본봄에는 나가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위에 나와 있는 학생글은 작중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외부의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외부의 위치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서술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그 학생글 옆에 나와 있는 시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범 작품과 같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안에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작품 안에 서술자인 나가 제3자인 주인공을 관찰하여서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중 인물이 아니라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위치에서 직접 사건을 논평하면서 작중 인물의 심리, 행동까지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은 직접 사건을 논평까지 한다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일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사건을 전하면서 작중 인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과의 차이라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전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평까지 한다면 지금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보자. 1번, 장인이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잘하고 읍의 배참봉 땡 마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려 마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판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O, 맞습니다. 그래서 마름과 소작인의 모습,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2번, 나는 성리를 위해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는 점순이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거는 X죠. 오히려 나는 소극적이고 점순이가 그런 소극적인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3번, 구장은 나가 장인과의 계약을 단판 짓기 위하여 찾아갔을 때 처음부터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인과 함께 나를 회유했다. X입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구장이 나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구장과 모종의 그런 이야기를 한 뒤에는 다시 이제 장인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4번, 나는 점순이를 의식하여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는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점순이가 뒤에서 보고 있었죠. 5번, 나는 장인과의 싸움에서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자 당황해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나는 어리숙한 판단으로 인해서 점순이가 당연히 나의 편을 들 거라고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서사 관례는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는 관례로 소설이 대표적이다. 소설의 인물은 사건을 일으키고 마무리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배경은 인물의 사건을 생생하게 만들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범에 드러난 인물 간의 갈등 관계와 그 이유를 정리해 보자. 자, 점순이와 나와의 갈등이 있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이유는 나가 적극적으로 장인에게 점순이와 성리시켜 달라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나와 장인 사이의 갈등은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나와의 성리를 장인이 미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본범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자. 세 가지의 요소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점의 효과가 있고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언행, 어휘나 문장의 특징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점의 효과로 인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어수룩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나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서 웃음을 유발한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과 언행은 순박한 나와 교활한 장인이 빚어내는 비상식적이고 덜 떨어진 언행이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어휘나 문장의 특징에서는 사투리와 비속어, 음성 상징어 등을 거침없이 구사하여서 토속적인 정감과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